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김용훈입니다.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상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 총 4팀 올라가는데 다 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훈 기자가 왔고 일단 리그 우승부터 챔피언스리그에 누가 나가는지 말 그대로 올 시즌 나눈 대로 성공한 팀들, 네. 그 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달라. 많이 달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렛츠고! 역시 프리미어리그 우승 맨체스터 시티가 차지했습니다. 우승 경쟁 팀은 일단 아스날과 맨시티가 좀 계속 호흡을 다퉜는데 이번 시즌 내내 아스날이 1위를 지키다가 결국엔 막판에는 역전을 허용하면서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스날이 사실 시즌 내내 1위를 고수를 하면서 야 이거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패 우승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 외에 이 상승세가 있었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였는데 4월달 일정에서 아무래도 1승 3무 1패 특히 3번의 무승부가 좀 가장 큰 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비에서 그걸 넘지 못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아르테타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만들어놨고 나는 자카를 왼쪽 메잘라로 썼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긴 했었는데 여하튼 중요한 순간에 결국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맨체스터 시티하고 상대 전적에서 너무 안 좋았어. 네, 뭐 12경기, 11경기 연패 뭐 이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어떻게 좀 무승부라도 승점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소식을 더 들고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패배를 하다 보니 좀 역전을 허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는 뉴캐슬이 차지했는데요. 막판에 리버풀의 추격이 굉장히 매섭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버풀이 막판 스퍼트를 좀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맨유가 마지막 3경기에서 이제 연승을 거두면서 좀 챔피언스리그 확정을 지었고 또 3위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뉴캐슬이 막판에 아쉬움을 좀 남기고 네. 챔피언스리그가 확정되니까 약간 아쉽더라고요. 네, 그쵸. 그러면서 결국은 맨유가 3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4위에 위치했는데 리버풀은 아쉬워. 네. 사실 리버풀이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반기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후반기 막판에 스퍼트를 내면서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전반기의 실수를 만회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버풀 이야기는 이 방송에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철이가 진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막판 역전극이 좀 펼쳐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맨유하고 뉴캐슬 입장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장면은 없었으니까요. 결국은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우승은 맨시티, 2위는 아스날, 3위는 맨유, 4위는 뉴캐슬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 와, 지금 이 순간 유럽 최고의 팀은 맨시티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 맨시티 미쳤습니다.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이제 칸셀로가 떠나기 전 풀백을 이용한 뭐 3-2-5, 2-3-5 전술을 좀 계속해서 고수를 했는데 시즌 중반부터 칸셀로가 떠나고 3-2-4-1 포메이션으로 좀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죠. 네, 1월 달에 3-2-4-1 포메이션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스퍼트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게 된 거죠. 네, 뭐 마지막 경기 브렌트포드전에서 패배한 게 조금 약간 오게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25경기 무패를 달렸고 그 다음에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와 FA컵은 결승 진출을 성공한 상태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역시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FA컵 결승전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인테르를 상대하는데 지금 이 순간 정배는 맨시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중 하나로는 홀란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폴란드 얘기해야죠. 이적 첫 시즌인데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홀란드가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에 조금 이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홀란드도 역시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면서 역시 득점 머신다운 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리그 3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공식 경기에서는
한 경기 한 골 이상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공식 경기 51경기에서 52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판도 좀 있었어요. 네. 골을 잘 넣고는 있지만 과연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에 어울리는 스트라이커인가? 일단 볼터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골 외에 다른 부분에서 많지는 않은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워낙에 많은 골을 넣고 있으니까 네. 홀란드의 비판은 수그러들었고요.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하는 괴물이었다. 이것이 입증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3연패를 한 팀은 오직 맨유뿐이었는데 당시 알렉스 퍼거슨의 맨유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시즌 걸쳐서 3연패를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 과르디올라가 리그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과르디올라 감독 바르셀로나에서도 3연패를 했더라고요. 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시티에서 3연패 달성. 야,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흠잡을 부분이 없어. 왜?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문제를 올 시즌에 해결하고 있고 올 시즌의 문제를 다음 시즌에 해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중반에 3-2-4-1로 바꾼 것도 역시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리그 2연패를 달성한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리그 3연패에 성공을 했고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는 트래블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트래블을 달성했었죠. 그렇죠. 2008-2009 시즌에 등장하자마자 6관왕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FA컵 결승전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펼쳐지거든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꼭 따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맨시티 좀 오랜 수급이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꼭 기필코 잡으리라라는 네. 마인드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클럽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시즌입니다. 과르디올라가 이 기회를 계속 살려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쉬움의 팀입니다. 아쉬움의 팀. 안타까움의 팀이죠. 안타까움의 팀이에요. 준우승을 기록한 아스날입니다. 좀 이제 팬으로서 너무나도 아쉬운 시즌이었고 확실히 이번 시즌은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상승세를 달렸고 월드컵 전까지 21경기 17승 1무 3패 리그에선 단 1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이후에 조금 많이 주춤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반기에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르테타 감독이 조금 대처하는데 약간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랜 A 3-2-5 전술이 좀 효과적이었고 제주스, 진첸코 등 이적생들이 빠르게 적응했던 모습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주스가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은 아스날 공격에서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영약간 오픈골도 넣고 네.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카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중앙 쪽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공수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시즌이 아닌가.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스날은 올 시즌 목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승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지 않나. 팬으로서는 막판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스날이 맞았구나. 이맘때쯤 되면 미끄러질 때 됐는데 언제 미끄러지나 했는데 역시 이럴 때 미끄러지는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은 오히려 아쉬움은 있지만은 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 중반부 가면서 이제 슬슬 겨울 때쯤 되면 아스날이 한번 고비가 올 때가 됐는데 언제쯤 오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3연속 무승부를 딱 하는 순간 끝났구나. 그냥 맨시티 축하해주자. 이런 마인드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스날 올 시즌에 이선 자원들의 활약이 정말로 눈부셨죠.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아르테타 감독이 좀 세부적인 위치도 조정을 해주고 또 그 안에서 전술적인 디테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선 자원들이 좀 많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사카,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모두 다 1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벵거 감독 이후에 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속이 쓰리더라도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7년 만에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리그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건 그래 아쉽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시즌에는 컵 하나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유로파도 16강에서 탈락하고 FA컵, 리그컵 32강에서 탈락하고 물론 반대로 보면은 컵 대회에서 빨리빨리 탈락했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죠. 개인적으로 뭐 FA컵 같은 경우에는 대진이 좀 너무 불운했고 리그컵 같은 경우에도 32강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 유로파리그 역시 아무래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었기 네. 때문에 16강에서 탈락하는 거 좀 아스날 입장에서도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에 돌아온 아스날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올 시즌 리그 우승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카는 또 떠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의 또 빈자리를 누군가 메우겠죠. 아스날은 참 아쉬워요. 근데 저는 올 시즌에 맨시티는 맨시티했다. 네. 아스날은 우승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 메뉴는 야 이거 기대 이상이다. 네. 이거 대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딱 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맨유가 슬슬 시동을 거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고 일단 테나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나 감독 역시 첫 시즌이었는데 초반 두 경기 너무 불안했었잖아요. 너무 불안했죠. 근데 그 이후에 테나 감독이 어느 정도 실리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좀 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어쩔 수 없었던 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행히 뭐 마지막에 뭐 리버풀이 뭐 역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울버햄튼, 본머스, 첼시를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챔스를 자력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할 때 테나흐 감독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테나흐 감독 말고는 다른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테나흐 감독이 초반에 아약스 시절에 그 전술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효과를 받고 이 직선적인 축구 내에서 레시포드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올 시즌에 30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공식 경기에서 30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시즌을 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그에서 17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레시포드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레시포드도 부상 이후에 막판에는 또 주춤했어. 네. 그 딱 월드컵 이후에 그 엄청난 활약상을 들고 계속해서 골을 넣었는데 막판에 부상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들고 그다음에 수비적인 부분 역시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리산드로 바란이라는 이 최강의 센터백 조합을 좀 보여줬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선택한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근데 결국은 이 두 선수 역시 막판까지 좀 이제 부상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리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시즌 초반까지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맨유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김민재 선수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에 리그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죠. 그쵸. 카라바오컵 우승했죠. 그리고 FA컵 결승전에 갔기 때문에 상대가 맨시티지만 맨체스터 더비는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A컵까지 우승을 차지한다? 야 이거는 뭐 진짜 대박이지. 아무래도 진짜 초과 달성이라고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테나흐 감독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메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능력 있는 감독이니까. 네. 그런데 올 시즌은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만 따도 메뉴는 대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카라바오컵 우승했죠. FA컵 결승 갔어요. 이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빠르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즌은 메뉴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최전방이라든가 센터백이라든가 여러 포지션에 대한 보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강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당연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겁니다. 궁금해져. 왜냐면은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할 것인가 또는 맨유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카라바오컵과 FA컵 동시에 차지하는 해를 보낼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펩도 대단하지만 이 테나흐 감독도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은 좀 약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네. 빡빡이들이 축구를 잘한다. 약간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
네. 네,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에 나폴리 이끌고 네, 오했죠. 거기도. 네, 그리고 이제 지단 감독도 뭐 워낙에 대단했으니까 그렇죠. 뭐 헤어스타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외모가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은 뉴캐슬입니다. 아, 이 돌풍을 넘어서 태풍의 시즌이 아니었나. 네.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뉴캐슬 역시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디아우의 그 지도력, 수비력과 그 다음에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 저돌적인 전술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에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번 시즌 조금 더 확고해진 팀 색채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칼럼 윌슨이 주포로 활약을 했고, 전술적 핵심 역할로는 기마랑이스와 트리피어가 활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 선수가 전반기에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칼럼 윌슨이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리그에서 18골이나 넣었어요. 네. 그리고 후반기에 이삭 선수가 또 제 역할을 또 해줬고 기마라인스라든가 조엘링턴이라든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힘을 발휘하고 트리피어는 세트피스에도 강하고 크로스도 정확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은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단순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대를 살짝 끌어내린 다음에 뒷공간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모습에서 효과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뉴캐슬 얘기할 때 오일머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막 쓰게 되거든 원래. 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야. 차근차근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좀 들어오면 이름값 있는 선수를 지르기 시작하거든요. 야, 나한테 1,000만 원만 있어봐라. 일단 나는 람보르기니 한 대 뽑고 시작해. 아니면 이제 와이프 명품백.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라.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거든. 근데 돈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게 쓰면서 전력을 보강했고 에디하우 감독이 원하는 팀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과거에 만수르 구단주가 인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영입을 했던 이 서막이 이제 호비뉴였잖아요. 네. 약간 요런 거랑 좀 비슷한 궤로 챔피언스 리그에 이번 시즌 진출했던 게 뉴캐슬한테 약간 그런 도전장이지 않을까. 이런 무대를 향한. 02-03 시즌 이후에 2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는데 저는 다음 여름에는 좀 스타 선수를 영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디하우 감독 입맛에 맞는 스타 선수를 영입하면서 우리의 야망을 보여주는 거지. 네. 야 우리 송영주를 영입했어. 우리 이스타 TV급이야. 막 이런 느낌. 잘못된 영입인 것 같아. 아니. 전화 주세요. 네, 저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막 이런 느낌. 아, 네. 송영주 영입하면서 이스타 느낌을 좀 낸다. 막 그런 느낌 아시죠? 느낌 아닌 느낌 그 느낌. 약간 그러면 짭스타 TV 뭐 이렇게. 네, 아무튼 일단은 오일머니의 성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본인들이 원했던 첫 번째 목표에 다가가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타 선수를 영입을 해서 우리도 리그과 그다음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즌이 돼보겠다. 약간 요런 좀 도전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즌은 뉴캐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뉴캐슬이 사우디 자본이 들어온 다음에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챔피언스 리그의 모습을 다시 드러냅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하고 리그하고 병행하다 보면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더욱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 일정이 빡빡한데 챔피언스 리그마저 소화를 해? 그렇죠. 이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스쿼드를 두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부터 뉴캐슬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뉴캐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팬들은 좀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빅식스 외에 다른 팀이 이 정도로 성장을 해? 그리고 나서 만약에 뉴캐슬이 워낙에 팀을 잘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10년 뒤쯤에는 뉴캐슬이 뭐 빅4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 될 수도 그쵸. 있고 빅6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2023년도에 뉴캐슬이 2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올라왔을 때 너 축구 봤니? 나 봤거든. 에디하우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때부터 뉴캐슬 역사의 시작이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아는 한 꼰대 장꼰대 같은 경우에는 앨런 시어러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쵸. 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본 거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뉴캐슬에게는
굉장한 전성기다. 또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010년대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빅4 자리를 위협을 했고 2010년 후반대에 들어서는 토트넘이 또 그 자리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또 뉴캐슬이 이제는 빅6의 자리를 좀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뉴캐슬 입장에서는 좀 일정을 조율하기 조금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대회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뉴캐슬과 에디하우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4팀,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한 아스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3위 맨유와 4위 뉴캐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4위 안에 들어온 팀이 3팀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3팀이 올라왔으면 기존에 있었던 3팀은 내려갔겠죠. 네, 그래서 이 내려간 3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잘 나간 4팀 이야기를 나누고요. 물론 아스날 팬들 눈물을 닦아라. 너희는 지금 시작이다. 일어나! Don't give up! 아스날 팬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올 시즌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럼 다음 시즌에 완성해서 우승에 도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현아, 준이 형, 영원아 힘내라.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